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24절기로 보면은 내일이 벌써 우수라고 해요. 옛말에 우수, 뭐 경칩 이러면 얼었던 대동강물이 풀린다. 이제 봄이 조금 성큼성큼 온다라고 하는데 왜 춥죠 저는?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네. 이번 주는 날씨가 참 변덕이 심했던 것 같은데요. 네. 날씨가 좀 풀리는가 싶었더니 다시 추워졌고 이럴 때는 정말 절기를 다시 계산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절기 들어요. 조정이 필요합니까? 그래. 네. 그리고요. 네. 부산 일부 지역에는 눈 소식이 있었습니다. 부산에 내린 첫눈, 올해 첫눈이라고 하는데 이 눈 때문에 설렜던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번 주에 이날이 있었기 때문에 설렜던 분들이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발렌타인데이가 있었죠. 네. 박사님은 초콜릿 좀 받으셨나요? 네, 좀 받았죠. 많이 받으셨어요? 네, 평소에 저 관리 잘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발렌타인데이 때 네. 초콜릿 많이 드시는데 네.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네. 또 화이트데이도 곧 다가오는데 네. 왜요? 이 초콜릿 속에는 단당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흡수가 빠르고 네. 그래서 체내에 있는 인슐린 분비가 왕성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살이 시끌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식 초콜릿 네. 네. 단 거 드실 때는 꼭 그 과일이나 네. 또는 땅콩과 네. 무화 같은 것을 네.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이 초콜릿도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안에 뭐 땅콩 넣은 것도 나오고 그렇죠. 무화과로 만든 초콜릿도 있고 코코넛, 네. 코코넛.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고를 하시면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의 명의는 정말 헛갈리는 그런 통증들이 있습니다. 허리 아프면 디스크 이런 논리, 이런 공식은 이제 아닙니다. 허리 아프다 꼭 디스크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어깨 아프면 50전 이런 어떤 일방적인 논리가 아니라는 것, 좀 헛갈리는 이런 질병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웰빙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쏟아지는 건강 정보 속에 알짜배기 소식을 찾아라. 금주의 웰빙 뉴스. 대사증후군을 가진 부모, 자녀 질병 대물림 위험이 높다. 부모 중 한 명이 대사증후군이 있다면 없는 경우보다 자녀에게 병이 생길 위험이 4.2배 높았고 양쪽 부모가 모두 대사증후군일 경우에는 위험도가 8.7배 뛰었습니다. 청소년들은 운동량도 부족한데 고단백,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섭취해 이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성인이 됐을 때 성인병으로 바로 연결된다고 하는군요. 조선시대 평균 키를 알려주마. 서울의대 해부학교시연구팀이 조선시대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미라와 유골을 분석한 결과 당시 남자들의 평균 키는 161.1cm, 여자는 148.9cm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성인들의 평균 키와 비교해보면 남자는 12.9, 여자는 11.6cm 정도 작았네요. 남성 호르몬이 이기주의자를 만든다. 영국 런던 대학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너무 많으면 자신의 의견을 과대평가하고 남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며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 즉 이기주의자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실험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전제를 드렸어요. 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남자들은 일단 제외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사귀거나 이럴 때 이제 남성의 대표적인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이 많은지 안 많은지 봐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혼인할 때 혼수품으로다가 먼저 그분의 호르몬 검사가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왜냐하면 그 충돌되고 싸우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많은 여성분들이 이번 웰빙뉴스 연구 결과 보면서 네. 나도 테스토스테론이 많은 여자가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제 같은데. 주위에 몇 분 계십니다. 제 주위에 몇 분 계세요. 네, 그런 네. 분들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죠. 네네.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네. 예전에 우리 옥시톡신이라고 연구 결과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네네. 이 옥시토신은 협력 관계, 친밀감을 높여주는 거라고 나왔잖아요. 정반대 연구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박사님 어떻게 네, 보시나요? 옥시토신은 여성 호르몬이고 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인데요. 네. 이 테스토스테론과 협력의 상호 관계를 연구한 것은 이번 처음이죠. 그런데 이 호르몬 분비를 통해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밀고 가는 건 좋은데 네. 너무 강하다 보면은 그렇죠. 이 협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네. 어떤 재미있는 것은 이제 범죄를 저지른 여성들 중에서 많은 여성들이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좀 높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 호르몬이라는 건 우리 몸의 필수품이잖아요. 네. 그럼요. 없으면 안 네. 되는데 이게 너무 과하거나 약하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항상 그렇네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참 늘 저희가 건강 프로그램 쭉 진행하면서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담배는 무조건 안 되고요. 담배는 무조건 안 되고. 또 하나는 너무 많거나 적으면 안 돼. 적당한 것, 적당한 음주, 적당한 운동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 저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그
곰꿀의 패밀리 여러분들도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웰빙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유 먹은 사람은 성격이 온화하다. 핀란드 한 대학의 연구팀이 2,000명을 대상으로 출생부터 24세까지 삶을 추적한 결과 모유를 먹고 자란 사람의 성격이 더 온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대성, 냉소성, 편집성 측정 테스트에서 조제유 그룹보다 4에서 6개월 정도 모유를 먹은 그룹이 훨씬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손 잘 드는 아이 학습 능력이 더 뛰어나다. 선생님이 질문할 때마다 손을 드는 아이는 소극적인 아이보다 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있는 아동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정답을 소리치며 손을 번쩍 드는 충동적인 과잉 행동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말수가 적고 소극적인 아이들에 비해 학습이 9개월이나 앞섰다고 합니다. 알면서도 넘어가는 최고의 작업 멘트는 온라인 리서치 업체가 3만 명의 네티즌을 대상으로 뻔하지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작업 멘트에 대해 조사한 결과 1위가 오늘따라 예뻐 보인다가 선정됐습니다. 2위는 아프지 마로 꼽혔네요. 그래요. 저는 이런 멘트를 정말 막 오그라들어가지고 잘 네. 못하는 편이거든요. 그럼 오늘따라 그러면 어제는 네. 아니 근데 왜 사랑하고 연애하고 사귀다 보면 오늘따라 예뻐 보인다. 그 말은 정말 네. 그럴 때 있잖아요. 남자도 야 오늘따라 멋져 보인다. 저는 뭐 그 이럴 말 수도 들을 때마다 있거든요. 예. 진심인 줄 알았는데요. 아니야 진짜 그래요. 진짜 사랑하는 사이 만나면 네.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또 아마 그런 경험을 다 있을 걸. 그래도 네. 연구 결과에서는 예뻐 네. 보인다가 멘트, 작업용 멘트라고 나오니까 가슴 아파하는 여성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네. 진심인 줄 알았는데. 조사한 사람들의 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조사, 진심을 갖다가. 그러니까 예. 어떻습니까, 원장님? 제 조선시대도 썼을 옛날에도 이런 멘트 안 썼었겠어요? 썩게 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제 추측입니다만 아마 이집트 상용부자에도 네. 해독해보면 분명히 이유 있을 거예요. 박사님은 어떠셨어요? 저희들 때는 네. 어디서 본 것 같아. 이런 거. 작은 멘트가 탤런트 뭐 닮았다. 닮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네. 차 한잔 하실까요? 이제 네네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박사님 있으면 또 많은 분들이 또 마음 그래서 설레셨겠네요. 이제 오늘따라 예쁘게 보여. 또 네. 여보 아프지 마. 뭐 이런 말들은 역시 언제나 통하는 말이겠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자친구 혹은 이제 그 집사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아프지 마. 오늘따라 예뻐 보이니까. 두 가지 동시에. 아, 한 방에. 조금 느끼한데. 네. 자, 여러분 자, 살트시고 계속 오늘 명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 식습관으로 병들고 있는 우리 몸. 최근 들어 여기저기 크고 작은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어깨와 허리는 중년 이상의 성인들이 가장 많이 고통을 호소하는 부위 중 하나. 이런 통증은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증상이 비슷비슷해 스스로 잘못된 진단을 내리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한다.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통증으로 발전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자칫 잘못된 치료로 오랫동안 고생하기도 하는 원인 모를 통증. 오늘의 명의에서는 오십견 디스크 등과 헷갈릴 수 있는 통증의 정확한 원인과 치료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네, 자 화면 잘 보셨죠? 저희 공개 클리닉 외를 지내면 저희 팀의 모토는 그겁니다. 통증 없는 행복한 삶. 이게 저희 공개 클리닉의 모토고 저희 네. 주장하는 그렇죠. 바잖아요. 예, 네. 저희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것인데, 근데 사실 통증은 없을 수가 없고 그렇다면 어떤 통증이 가장 많냐? 바로 어깨와 허리 통증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하나 질문해 볼게요, 연아 씨. 네. 어깨 아프다 그러면 어떤 병이 떠올라요? 저는 50견이요. 허리 아프면. 디스크.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깨하면 50견, 허리하면 디스크라는 이런 공식, 이런 이상한 고정관념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헛갈려 하시거나 오해하거나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헛갈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짚고 그에 맞는 올바른 처방법을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의 모셨습니다. 김기업 통증 클리닉의 김기업 원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가 원인, 또 이 참 헛갈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통증이 정확하게 어디가 아프면 오는 것인지, 어떤 것이 통증이라고 하는 요거 좀 전반적인 부분부터 좀 설명 한번 들어갈까요? 네, 통증의 원인이 정확하다면 네. 좋을 텐데 네. 우리 몸의 통증은 원인이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 예를 들면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오십견이나 디스크라고 이야기하지만 디스크라고 해서 척추에 이상이 있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척추 주변의 질병인데도 척추의 질환으로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디스크가 앓고 있으면서 수술하기 싫어서 비수술적 치료만을 찾아서 다닙니다. 보시면 병의 원인은 찾지 못하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검사만 하시고 그래서 비용도 소비만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미할 때는 이제 주사를 맞거나 신경치료를 하고 운동을 하는 등으로 증상이 좋아질 수 있지만 마비가 오거나 배뇨장애 등이 오는 심각한 경우에도 수술하지 않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병이 더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네. 통증은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특히 어떤 통증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크의 경우에 주변 조직들이 복잡하게 많이 있죠. 네. 예를 들면 목 디스크의 경우에도 목과 어깨 주변에 여러 조직들이 있어서 그 조직들이 통증이 있을 때 목 디스크로 오인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어깨 주변의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이 목으로 통증이 전달되기도 하고 또 상지로 손으로 이렇게 통증이 네네. 내려가면서 아프게 돼서 목 디스크라고 오인하기도 하죠. 네. 특히 허리 쪽은 우리 몸의 중요한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조직들이 많아서 네. 허리 쪽에는 더욱더 허리 디스크와 구별해야 되는 질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통증의 원인이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네네. 이 주변에서 진단을 오지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옆집 네. 아주머님이 디스크다. 역시 오십개 마지막. 전부 의사예요. 근데 이제 만성 통증, 급성 통증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을 반드시 이제 구별해야 되는데, 먼저 40대 이후의 중년들에게 네. 가장 흔한 어깨 통증부터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 정리된 표를 한번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깨 쪽에 통증은 어깨 힘줄의 파열이나 그리고 스케아의 근염, 네네. 그리고 어깨가 움직이면서 네. 뼈와 이제 근육이 서로 부딪힐 수 있는 어깨 충돌 증후군, 그리고 근육의 이제 힘줄에 염증이 오는 근초염이나 네. 어깨에는 이제 어깨를 이렇게 관절을 잡아주는 연골들이 있는데 네. 이 연골이 파열되는 슬랩 인절이라고 해서 슬랩 병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흔히 좀 전에 말씀하셨던 누구나 어깨가 아프면 오십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깨를 싸고 있는 관절막에 염증이 생겨서 어깨의 운동이 제한되는 그래서 어깨가 이렇게 동결되는 오십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방금 어깨가 아프다고 했을 때 신경 쓰는 원인, 대표적인 원인을 지금 네. 말하셨는데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 그러면 원장님은 애정남이시네요. 애매한 걸 좀 정리지로 오신 거예요, 예. 그죠? 자, 네. 이제 오늘부터 오늘 우리 김기업 원장님하고 여러분 애매한 걸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는데 그 전에 뭐든지 애매하게 만드는 분이 계세요. 분명히 애매하게 만드는 이 팔랑도사. 오늘은 또 어떤 활약을 할지 일단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가끔 신통방통한 능력 보여주는 발랑도사. 흠이 도사님 맞춰버렸어. 내가 좀 한다니까. 환자 하나 어디 좀 보자.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는겨? 헷갈릴 때는 역시 신점이 최고. 저에게 신통력을 주소서. 쌀점을 보니 점괘가 나왔다. 너 어깨 아프지? 여기 저기 말이야. 어떻게 알았지? 이건 오십견이야, 오십견. 우와, 대단해요. 두 번째 손님 납시어 진단하려는데 과당. 과당 신강님 아사 숟가락 좀 보라고 하신단다. 수리 마수리, 너 목이 많이 아프구나. 봄에 맞춰버렸어. 나 목 디스크지, 응? 그건 아닌데요. 잘 들어가잖아요. 뭐야? 아니야? 그럼 오십견? 어깨 잘 올라간대요. 보세요. 잘 되잖아요. 다 틀렸다. 땡땡땡. 오늘 내리시는 불량품인가벼. 이번엔 허리 아픈 환자 방문 4주부터 보더니 마누라가 바가지 긁지. 맞아. 어떻게 알았지? 신기하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12간지 집더니 하는 말. 약골이네, 약골. 베리베리 판타스틱 나이스. 부적 써줄 테니 허리에 붙이고 다녀. 그리하여 문방사우 곁에 두고 부적 쓰는데 하늘천떠. 이 봐라, 땅지자를 모르시네. 팔랑도사님 공부 좀 해라, 공부.
할 수 없어 살짝 방에 들어온 도사님. 뭔 책을 보시나 했더니 이게 바로 팔랑도사 처방 모음? 어깨 아프면 무조건 50견, 허리 아프면 무조건 디스크. 도사님 처방은 운동 금지, 무조건 쉬어. 아니 지금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아니 근데 그 원장님 지금 방금 화면 보신 것처럼 네. 그 엉뚱하게 그러니까 오판을 한다 그럴까 판단을 잘못한다는 거죠. 어깨 아픈데 어떻게 아픈지도 잘 사실 모를 때도 있고 이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위에 물어보면 야 이거 좋다더라 저거 좋다더라 이런 민간요법으로 오시는 분들 많이 안 계세요? 예, 아무래도 이제 통증의학과다 보니까 네. 이곳저곳을 이제 다니다가 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 대부분은 또 잘못 알고 계시는 상식으로 어깨가 아프니까 이제 어깨를 움직이지 않고 오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깨를 움직이지 않으면 어깨가 점점 더 굳어져서 네. 병이 더 심각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고생하지 않으시려면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흔히 이제 오십견이라고 해서 네. 어깨에 이제 무조건 아프면 오십견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방치해 두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제 오십견의 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염증 질환으로 온 오십견이라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염증이 가라앉았으면 좋아질 수 있지만 그 외에 이제 안에 있는 근육이 찢어져 있다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연골이 찢어져 있는 질환의 경우에는 이제 그냥 두면 점점 이제 후유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결국 어깨 관절을 망가뜨리는 경우까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전문의들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병이 있을 때는 어떤 경우는 초음파나 MRI 등 정밀한 검사를 해야지만 진단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서 쉽게 진단을 해서 간단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질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오는 게 아주 중요하시겠죠. 예. 네. 그렇다면 이 오십견과 어깨 통증 어떤 게 다른지 궁금하실 텐데 먼저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네. 견봉하 점액 낭염이라고 나왔습니다. 견봉하 점액낭이라는 와, 곳에 발음도 어렵다. 예, 이거. 염증이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들긴 하는데 이름이 너무 어렵거든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부위가 우리 몸에 있는지도 처음 들었는데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죠. 점액낭이라고 하면 병원에서 이제 흔히들 들으시던 그런 부위는 아닙니다. 네. 우리 몸에는 이제 뼈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곳들에 대부분 근육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다 보면 이 근육이 붙어 있는 자리가 뼈와 부딪히면서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옆에 그림 보시면 이제 이 위에 있는 어깨의 뼈와 아래쪽에 있는 상안 골두 사이에 근육이 끼어 있고 어깨가 움직일 때마다 이 근육이 뼈 두 개의 사이에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물주머니로 어깨를 보호하는 파란색으로 보이는 점액낭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각근 하에도 있고 어깨 안쪽에 있는 견봉, 이 뼈 밑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곳에 이제 잦은 그 반복되는 그런 충격이 있을 때 염증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점액낭에 염증이 오게 되면 이제 어깨를 움직일 때 어느 일정 부위에 가면 뚝 하는 소리가 나는 이제 스냅핑 숄더라고 해서 이제 이 발음성 어깨병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소리가 어디서 관절에서 난다는 거니까 안 좋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소리가 난다는 것은 뭔가 부드럽게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떤 분들에게 많이 생기냐면 오래 앉아 계시는 이제 운전기사분들, 운전을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 최근에 이제 멀티미디어가 많이 생기면서 이제 컴퓨터를 오랫동안 잘못된 자세로 보신다든지, 그리고 학생들이 주로 이제 책상에 이렇게 팔을 고이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럴 때 어깨에 이제 힘이 전달되면서 이게 반복적인 이제 자극으로 계속 오면 이 견봉하 점액낭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질환은 어떤 분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멀티미디어를 다루는 분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직업을 이제 정말 좀 구체적으로 봐서 어떤 분들이 좀 많이 걸릴까요? 네, 준비된 이제 화면 한번 보시면 주로 이제 점액낭염 수술한 환자 중에서 10명 중 7명이나 이 중장년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견봉하 점액낭염 환자에서 40, 50대가 각각 35%나 되는 이렇게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별히 이게 발생 원인 중에서 전체 환자 중에 특별한 외상이 없었는데도 86% 정도가 이제 점액낭염이 발생을 했고 그 외에 이제 생활사고나 운동으로 인한 부상, 그러니까 야구나 뭐 헬스, 그 축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40, 50대에서 각각 35%나 되도록 이렇게 환자가 많다는 것은 이 점액낭염 역시 퇴행성 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이유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잦은 부상을 가벼운 부상을 자주 이렇게 받는 예를 들면 이제 밤에 잠결에 일어나면서 이렇게 화장실에 가다가 베개에 슬쩍 이렇게 어깨를 부딪혔는데 본인은 아마 자고 깨어나면 이제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며칠 이렇게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 날인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깨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저명낭에 물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사고로 발병이 일어나는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견봉화 점액낭염에 대한 증상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어깨 돌리다가 아프면 아 내가 점액의 낭에 그 염증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증상을 알 수 있는 것은 팔을 이렇게 밖으로 돌리는 외전 운동을 했을 때 이 일정한 범위까지는 계속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네. 저명낭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팔이 완전히 올라가면 저명낭이 어깨 관절 속 밑으로 이렇게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자극이 없어져서 통증이 사라지는 거로 알 수 있고요. 또 앞쪽으로 이렇게 팔을 내회전시키시면 이게 제일 끝에 좀 갔을 때에 앞쪽에 있는 저명낭이 눌려지기 때문에 주로 이제 모든 자세가 저명낭을 짜는 그런 자세들을 네. 만드시면 집에서 이제 흔하게 진단을 하실 수 있는 이제 다른 어깨의 질환들과는 조금 구별되는 증상의 특징들이 조금 있습니다. 오십견과 목 디스크로 인한 방사톤과 그리고 견봉화 점액낭염과의 어떤 증상이 어떻게 다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도표를 한번 보시면 네. 어깨의 질환들도 그냥 어깨 관절에 순수하게 생기는 이제 오십견과 같은 질환과 이 점액낭염과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점액낭염인 경우는 어깨의 이제 위쪽의 염증 그리고 앞쪽의 염증 아까 예, 말씀드린 위압. 대로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운동을 할 때 그 점액낭이 짜지는 부위에 가면 아파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움직일 때는 아프지 않는데 네. 일정 각도로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점액낭이 짜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네. 물이 증가돼 있다면 그 이제 압박을 받으면서 통증이 생기게 되겠죠. 네네. 그래서 위로 팔을 올릴 때 90도쯤 올라가면 아프기 시작하고 앞쪽으로도 이제 내전시키면 아프고 네. 그러나 오십견의 경우에는 어깨 관절 자체의 염증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동이 제한이 일어납니다. 어느 방향으로나 팔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그 가장 이제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아침에 이제 주로 화장실에 갔을 때 네. 손을 이제 뒤로 돌리는 게 가장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게 되시고요. 또 이제 화면 보시면 목 디스크와의 증상도 비교를 해 보셔야 되는데 네네. 주로 이제 어깨 통증은 특징적인 게 야간에 이제 통증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목 디스크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어깨 통증은 밤에 이제 주로 누우면 아프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 어깨가 이제 밤에 누우시면 뒤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야간 통증이 많이 생기게 되시고요. 네네. 목 디스크의 경우에는 누우셨을 때는 별로 아프지 않는 네. 그런 경우이고, 이제 견갑골의 뒤쪽으로 통증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보고 구별하실 수 견갑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어디를 예, 말하는 어깨 뒤쪽에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날개뼈를 이야기하죠. 네. 날개뼈? 예. 그 날개뼈의 뒤쪽으로 이제 통증이 만약에 날개뼈 안쪽으로 있다면 대부분은 이제 척추 쪽의 질환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허. 그리고 어깨의 질환인 경우는 이제 바깥쪽으로 앞쪽으로 주로 많이 아픈데 환자분들이 오시면 대체로 이렇게 만지시면서 어깨가 아파요. 이렇게 다 목도 만지고 어깨도 만지고 이렇게 호소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예. 이제 집에서 이것을 간단하게 이제 진단하시기는 좀 어렵고 네. 전문의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구별하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어깨 받고 허리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허리 아프면 다들 디스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질환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화면 봅니다. 좌골 점액 낭염. 좌골. 이거는 좀 어렵죠. 이거 뭐 왼쪽에 있는 뼈입니까? 이거 뭔가요? 좌골. 예, 앉을 좌골 때? 점액낭이라면 고관절 이 구조가 네. 어깨랑 아주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네네. 그러나 다만 이제 고관절은 어깨에 비해서는 조금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만들어 놓은 관절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관절 주변에는 아주 큰 근육들이 많이 이제 존재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근육들 역시도 뼈 사이를 지나갈 때 충격을 받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이렇게 그걸 보호하기 위한 미끄럼판, 그래서 계속 이제 미끄럼판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 물주머니인 점액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점액낭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질환인데 네. 최근에 이제 그 40대 중반 남성이 이제 이 사무실에서 오래 근무하시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몸에 불어나서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 조깅을 결심을 하고 네네. 아침마다 이제 열심히 뛰신 거죠. 네. 운동을 못 하니까 제 이제 주위도 있어요. 예, 더 열심히 뛰었는데 네.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고관절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네. 뭔가 고관절 주변이 불편해지는
그래서 둔한 통증들이 생기면서 네. 점점 이제 심해지면 이게 이제 하지로 이제 이렇게 방사통도 같이 네네네. 유발하기 때문에 혹시 디스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병원을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친구가 갔나? 친구 정상이 똑같은데. 이건 이제 예, 똑같아요. 이런 경우에 결이 이제 다르죠. 네. 달리거나 움직이면 네. 골반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고관절이 뭔가 좀 불편하고 정상적인 것 같지가 않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면서 병원을 찾아오시죠. 고관절하면 골반, 네. 골반하면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네. 여성한테 더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여성들한테 많이 걸리는 질환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서서 일을 하시는 네.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 특히 이제 고관절을 많이 쓰시는 분들에게 잘 오는 질환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시는 어머니들에게서 이 질환이 잘 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제 오랫동안 쭈그리고 앉아서 방을 닦는다든지 네. 이런 일을 하실 때 많이 오고, 특히 이제 여성들 경우에 이제 젊은 여인들 경우에는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체중이 급격히 늘어나죠. 그러면 고관절에 이제 그런 압박을 많이 받게 되고 그 주변의 근육들이 균형이 깨어지면서 잘 오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고관절 주변의 근육의 균형이 깨어지는 자세. 네. 이제 얼마 전에도 뭐 뉴스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뒷주머니에 이렇게 지갑을 두툼하게 넣고 다니시는 분들, 그거는 이제 뭐 의자에 이렇게 오래 앉아 계시고 하면 골반이 이렇게 뒤틀리니까. 비틀어지면서 네. 균형이 맞지 않게 되죠. 그럼 안에 있는 근육들이 이제 다른 한 방향의 근육만 계속해서 긴장을 하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 점액낭염이 잘 생기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으시는 거는 이제 그런 것은 피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 자골 점액낭염이 디스크로 오인되는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뭐 허리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디스크라 이야기하시는데, 아니면 또 이제 민간에서 하는 말은 자골신경통. 맞아요. 예. 이 자골 점액낭염하고 디스크하고 이 어떻게 왜 오인되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예, 주시죠. 이 점액낭염의 위치가 이 자골신경이 지나가는 자리에 근접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여기에 압박을 받거나 염증이 생기면 자골신경이 이제 자극을 같이 받으니까 염증이 같이 오면서 마치 디스크와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디스크는 환자를 바로 눕혀놓고 다리를 모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이제 거상 이제 그런 테스트를 하게 되죠. 네네. 그렇게 했을 때 다리 뒤로 당긴다든지 그런 통증이 나타나면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겠고요. 네. 하지만 이제 고관절 쪽에 문제가 있어도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아파하시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환자가 이 고관절 주변에 점액낭이 많이 생기는 자세를 이제 만들어서 그 고관절 점액낭을 짜는 이제 자세를 만들면 테스트가 되겠죠. 주로 이제 하는 테스트가 고관절을 이렇게 다리를 구부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그 이제 대퇴골두가 돌면서 이렇게 점액낭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환자가 아픕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 때문에 진단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네. 자, 근데 이 점액낭염이 증상은 아주 이제 찾기도 힘들고 네. 환자들이 디스크처럼 표현을 하는데 치료는 비교적 이제 정상에 비해서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그래서 합니까? 초음파로 이제 점액낭을 찾기만 하면 네. 네. 거기에 이제 주사를 놔서 네. 그 염증만 깔아앉혀주면 쉽게 없어지는 거로. 자, 조금씩 여러분 그동안의 오해나 좀 풀립니까? 아니면 더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질병이 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질환입니다. 화면 보죠. 디스크와 헷갈린다. 천장관절염. 맞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 천장관절은 이제 그림 준비된 거 보시면 네. 이 척추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골반이 오면 뒤쪽으로 이제 엉덩이 뼈, 즉 네. 천골이 있고 양쪽으로 똑같이 생긴 이제 골반뼈 두 개가 만나면서 네. 천장관절을 만들고요. 네. 그리고 양쪽으로 이제 하체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장관절의 역할이 이제 사람이 움직일 때 몸무게를 이제 걸을 때 몸무게를 한쪽 다리로 이제 이동시켜주는 양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주고 밑으로부터 오는 충격들을 받아서 이제 위로 전달해주는 완충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이제 몸의 균형을 잡는 관절입니다. 근데 이 관절에 이제 손상이 오게 되면 척추가 움직일 때마다 이제 이 관절이 계속해서 자극을 받게 되니까 그렇겠죠. 예, 네. 관절에 이제 염증이 올 수도 있고 네. 이 천장관절의 이상이 요통 환자의 30%가 이 천장관절 때문에 아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와, 이게 허리 아픈 분들의 거의 이거보다 아마 30%. 더 많은 요통의 원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 그 정도로 이 천장관절이 많고 네. 디스크로 오인돼서 디스크 치료를 하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특히 척추 수술을 하고 난 뒤에 네. 이제
골반 주변이나 엉덩이 주변에 통증이 있는 환자의 60%나 이 천장관절 이상 때문에 통증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정도로 굉장히 많은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천장관절 질환은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 보는데 네. 하나는 이제 그 반복되는 이제 압력이나 어떤 움직임들로 인해서 손상이 이제 인대 쪽에 손상이 와서 천장관절은 굉장히 큰 관절이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이제 그림이 보시는 것처럼 많은 인대들이 있습니다. 네. 이 인대들에 염증이 오는 그래서 천장관절염이 관절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이 관절을 잡아주는 인대들이나 그 주변의 조직들이 그 손상으로 인해서 천장관절이 영향을 받아서 아픈 이거는 주로 이제 기능성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움직임의 어떤 불균형이나 이런 게 생기는 거고요. 이제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강직성 척추염과 같은 염증 질환 이런 경우는 이제 천장관절염이 되겠죠. 그래서 천장관절 증후군에는 두 종류의 질환이 있는데 이제 염증은 주로 뭐 이제 류마티스 내과를 가시든지 해서 약물을 복용하면 되시지만 네. 이 천장관절의 기능 이상은 네. 반드시 이제 검사를 해서 교정을 해주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디스크 때문에 수술하시고도 이렇게 통증이 계속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지금 이제 우리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천장관절염과 또 혹시 오인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 디스크로 생각하시고 수술 받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이 있나요? 예, 천장관절군의 그 증상을 한번 보면 오래 앉아있기 힘들다든지 앉아있다가 일었을 때 힘들다, 몸을 뒤척일 때 힘들고 그런 증상들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다리가 좀 땡기고 아프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대부분이 이 디스크 증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디스크랑 혼동돼서 이제 디스크로 생각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장관절의 특징은 이제 통증이 좀 둔합니다. 둔하거나 이제 조금 진행되면 칼로 이렇게 찌르듯한 통증이 다리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천장관절을 이루는 인대가 손상되거나 늘어나서 염증이 이제 발생해서 그 관절의 기능이 이상하게 되고 그리고 다리가 쑤시고 아파서 장시간 걸어 다니지 못한다. 장시간 걷지 못한다면 또 이제 척추관 협착증하고 이 증상이 또 그렇죠. 예, 네. 합쳐지는.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대부분 허리 디스크라고 생각해서 MRI를 찍으러 가시죠. 근데 MRI 찍어보면 특별한 이상은 보이지 않는데 환자는 디스크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천장관절에 주사를 놔서 그 증상이 사라지면 가장 정확한 진단이 되겠죠. 그래서 그 주사가 이제 주사를 놓으면 증상이 사라지는데 그거로 치료가 끝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관절이 불안정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쉽게 또 치료될 수도 있으면서도 어려운 병이냐면 검사를 하다가 이 천장관절의 위치가 제자리로 들어가면 증상이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검사도 이렇게 조심조심 하지 않으면 아예 치료가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그 있습니다. 아직은 명의라죠. 대단하다 진짜. 그리고 뒤에 그 오늘 온 거 보니까 비너스의 보조개 이건 뭐예요? 예, 이제 진단하기 위해서 천장관절이 이제 가정에서 이제 직접 그 시청자분들이 진단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 등에 이렇게 보시면 허리띠 면은 아래쪽에 비너스의 보조개라고 하는 골반 양쪽에 조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표시해 놓은 것처럼 약간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아마 저분 날씬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과거에 이제 비너스가 이게 예쁜 보조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보조개를 이제 여기 허리에 그래서 여기는 살이 없는 곳이라서 웬만큼 살찐 분들이 아니면 대부분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에게 어디가 아픕니까 물으면 손가락으로 그 자리를 정확하게 딱 가르칩니다. 그러면 환자 이제 관심을 다른 데로 끊어서 다른 이야기 엉뚱하게 이제 뭐 다른 뭐 날씨 이야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디가 아팠다고요? 이러면 다시 그 자리를 정확하게 짚어요. 이거 상담 심리학인데 이거는? 네, 요거는 이제 디스크와 전혀 다르죠. 디스크의 경우에는 어디 아픕니까? 이러면 그 자리를 꽉 집어서 이야기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천장관절에 이제 이 불안정성이 생기는 경우가 이제 요추 5분하고 이 청골하고 수술을 하면서 이렇게 전방전이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고정해 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해버리면 천장관절에 힘이 많이 가해지겠죠. 허리가 못 움직이니까 천장관절이 대신 움직여주는. 그래서 이제 천장관절의 기능 이상이 더 많이 생기고 그래서 수술 이후에 60%나 이 요통의 원인이 천장관절에 있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헛갈려하고 있다는 그렇죠. 수치인데요, 허리에 아픈 원인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역시 전문의에 찾아가는 게 제일 맞다. 자, 이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 뭐 무릎 팍팍 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계속해서 또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질환이 또 남아있습니까?
디스크가 엇갈린다. 고관절 충돌 증후군. 아까 이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어깨 말씀하실 때도 그죠? 네. 예. 어떤 건가요? 이건 고관절이 뭐 부딪혀서 이렇게 예, 되는 건가요? 고관절을 이렇게 뜯어서 보면 어깨와 구조가 너무나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고관절에도 이제 회전근개가 있고, 네. 그래서 회전을 이제 움직일 때마다 우리 몸에서 어깨가 제일 활동을 많이 하는 관절이라면 네. 이제 고관절은 두 번째로 활동 범위가 넓은 관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관절에 이제 그 충돌 증후군과 유사한 그런 병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레저 스포츠의 활성화와 함께 20대 이상의 이제 젊은이들한테서도 이 운동을 하면서 자주 이렇게 다쳐서 이 반복되는 이제 잦은 손상이 이 충돌 증후군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이 겨울철에 요즘 이제 낙상이나 스키 같은 것을 맞아요. 하면서 많이들 다쳐서 오시는데 네. 우리 몸에서 이제 이렇게 하중을 분산하는 역할을 하는 이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조그마한 이렇게 움직임에도 통증이 심하게 생길 수 있는. 네. 그래서 고관절 충돌 증후군을 그림을 한번 보면서 설명하면 네. 좌측 그림이 정상의 고관절 모양입니다. 네. 근데 우측에 보면 그 대퇴골도가 약간 이렇게 부은 것처럼 뿔룩해져 있죠. 예, 그렇게 예, 예. 저렇게 대퇴골도가 비대해지고 그리고 앞쪽에 있는 비구에 있는 연골이 자라나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이제 20, 30대에는 대퇴골도가 저렇게 두꺼워지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래서 이제 다리를 구부리면 이렇게 두꺼워진 대퇴골도가 들어가면서 골반뼈를 때리게 되겠죠. 그래서 연골이 찢어지게 되고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퇴행성 질환으로 비구에 있는 연골이 자라나서 구부릴 때 또 부딪히게 됨으로 해서 찢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생기게 됩니다. 네. 저는 방송을 하면서 계속 우울해지는 게요. 왜요? 계속 고관절 충돌 증후군 막 이렇게 나오니까 고관절 여성 이렇게 되니까 또 이 병도 여성들한테 잘 걸리는 질환이 아닌지 계속 그 질문만 하고 있네. 그러니까요. 많이 아프니까 오래 사시는 아니, 거예요. 사신 방송을 좀 하지 말고 자기 아픈 거 자꾸 그러면 물어봐. 이 고관절 충돌 증후군은 어떤 사람들한테 위험한지 역시 여성들한테 위험한지 좀 예, 알려주시죠. 이 질환도 이제 근육이 약하고 근육의 양이 적은 여성들에게서 많이 생기는 걸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진짜 그러네. 그 나이가 들면서 노화 현상으로 골다공증이 오거나 해서 네. 고관절 자체에 질환이 오거나 뭐 골절이 일어나거나 하는 이 퇴행성 질환과는 틀리게 젊은 층의 그 이제 사람들에게 고관절 질환이 잘 생깁니다. 고관절 충돌 증후군은 주로 이제 중년 이후에 네. 여성에게 잘 생기는 것으로 미루어서 이제 근육이 이렇게 받쳐주지 못해서 잦은 이게 가벼운 이렇게 충돌만으로도 이제 손상이 일어나면서 뼈는 자꾸 두꺼워지게 되고 그런 변화들이 생기는 거로 되어 있고요. 사타구니 주변에 이제 통증이 느껴지고 엉덩이와 허벅지에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양반 다리를 하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하시고요. 요가와 같이 이제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 경우에 아프다고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요가 하다가 이렇게 다리를 다쳤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대부분 이제 조사해 보면 그 전부터 이렇게 잦은 다리 충돌들이 있었고 본인도 이제 정상을 잘 느끼지 못했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우가 생긴다든지 하면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상이 또 궁금한데요.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것 또한 디스크와 헷갈리죠. 예. 그 정상은 고관절 충돌 증후군이 생기면 사타구니 주변에 이제 아프고 사타구니가 엉덩이 주변이 아프고. 아프니까 예. 환자들이 이제 손을 이렇게 C자 모양으로 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아픈 데를 이렇게 짚으시는 거죠. 아. 그래서 앞쪽에 이제 허벅지 예. 앞쪽 약간 외측을 이렇게 예. 손을 엄지손으로 이렇게 짚으면서 여기가 아픕니다라고 여러분 들어오시거든요. 한번 짚어보세요. 지금 TV 보신 예. 여러분들도 한번 짚어보세요. 그쪽이 아픈지. 예. 그리고 환자가 이제 급할 때는 어디가 아파요 하면 손가락으로 그냥 바로 가서 이제 이 허벅지 앞쪽에 약간 바깥쪽을 이렇게 짚으시니까 의심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양반 다리 하기가 힘들고요. 네. 이런 증상은 고관절 부위의 이제 구조적인 이상이나 가격한 충격에 의한 외상이 주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한 10년 전부터 이제 이게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뿐 아니라 이제 의료인들도 이 고관절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아직까지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많고요. 과거에는 이제 이걸 수술을 해서 열어서 이제 그 비대해진 뼈를 해결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너무나 많은 정상에 비해서 수술을 너무 크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관절 내시경이 개발되면서 이제 수술도 쉽게 요즘은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들 하고 계셔서 이제 정상을 찾기만 하면 이제 치료는 쉽게들 하실 수 있고요. 가벼울 때는 그냥 휴식을 취하거나 약을 먹고 그다음에 적당한 운동을 해주면 좋아지고요. 집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계단을 오를 때
좀 보폭을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계단을 오를 때 이제 2계단을 한꺼번에 올라가 주고 그리고 걸음을 걸을 때도 다리에 그 보폭을 좀 넓게 해서 넓게 하는 게 좋습니까? 예, 넓게 해서 걸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양반 다리나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는 이제 금지하셔야 됩니다. 금지. 그리고 이제 입식 생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제 온돌 문화다 보니까 이제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중년쯤 되시면 의자에 좀 앉아서 계시는 것도 이 병을 미리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근데 원장님, 아까 어깨 아프고 뭐 그 허리 아프고 그러면 다 어깨 뭐 50견이나 뭐 이렇게 그 설명할 수 있고 그 또 허리는 디스크도 이제 걱정하잖아요. 예. 이걸 방치하면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로 발전합니까? 예, 대체로 이제 디스크로 진행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앞서 말씀드린 질환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제 생활의 어떤 자세, 그래서 네.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손상을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한번 보시면 네. 이제 이 환자분의 사진 같은 경우에 보시면 하살표가 되어 있는 곳이 왼쪽에 보면 이제 왼쪽 골반이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목이 이제 일자목이 되어 있는. 그래서 이런 나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시면 일자목 때문에 목 디스크가 진행이 되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골반이 이제 한쪽에 올라가 있는 비틀어짐 때문에 이제 이 고관절 주변에 이제 천장 관절이라든지 고관절의 어떤 충돌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들, 점액낭염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자세를 오랫동안 방치해 두면 결국 이게 이제 디스크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그래서 척추를 잡아주는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어떤 한 부분에 힘이 세지게 되니까 그쪽을 많이 당기게 되면 뼈도 자라나고 그거를 인해서 디스크도 튀어나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환들이 생겼을 때 통증 클리닉을 찾아가면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그리고 만성 통증으로 변화되기 전에 찾아가면 수술이 참 무섭거든요. 수술을 안 하고 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앞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계속 이제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세가 틀어져 있는, 그래서 이제 골반이 틀어지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이것을 이제 찾아서 치료해 줄 거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고쳐줘야 되니까 어허. 일상생활에 이분이 어떻게 걸어 다니시나를 먼저 체크해 봅니다. 준비된 사진 보시면 네. 왼쪽에 있는 그림이 환자가 서 있을 때 모습이고 네. 오른쪽에 그림은 이제 점들이 찍혀 있는데 환자가 걸어갈 때 무게 중심이 어디에 찍히는가를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발의 모양을 가지고 환자의 골반을 잡아주는 거죠. 일자목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집에서 일상생활에 이제 바로 잡을 수 있는 베개도 이제 어깨까지 충분히 넣어서 그 목의 C자 커브를 유지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발 모양 하나를 바꿔주는 것으로도 일자목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발 모양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검사들을 하고 난 뒤에 발에다가 발 보조기라고 하는 흔히 이제 깔창이라고 이야기하죠. 시중에 팔고 있는 깔창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요.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발 보조기를 해서 신발 안에 넣고 그냥 하루에 신고 다니시면 저절로 이제 이 잘못되어 있던 그 근육들이 밸런스가 잡히고 그런 골반들이 잡히게 되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깨에 이제 점액남이 있는 경우에는 초기에는 이제 어깨 근육들이 스트레칭 운동과 같은 것들을 해주면 이제 잘 해결될 수 있는데 이제 약물 복용을 하고 해도 증상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이제 사진처럼 이렇게 초음파로 검사를 해서 하살표가 되어 있는 쪽에 까맣게 보이는 것들이 물입니다. 저게 점액낭에 이제 물이 차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저 부분에 이제 주사 초음파를 보면서 초음파 유도하에 주사를 주입을 해서 이제 심할 때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좀 넣어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일반 이제 신경을 치료하는 약물만 조금 넣어줘도 쉽게 잘 해결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만성화되어 있는 경우에 이 점액낭염에 이 싸고 있는 막이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이제 두꺼워지면 주사만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체충격파 치료를 해주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골반의 경우에 대둔근화 점액낭, 아까 자골 점액낭이라고 했던 그런 이제 염증이 생기면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이제 고관절 주변에 점액낭에 물이 차 있는 것을 쉽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음파로 약물 주입을 해주면 좋아지고 치료 후에는 이제 다리를 많이 쓰는 그런 활동들을 좀 줄여주시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이제 걷지 마시고 한동안은 좀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천장 관절의 경우에 관절의 불안성, 기능적 이상이 더 많기 때문에 이 기능적 이상이 있는 환자들에게서는 천장 관절에 약물을 넣어보는 방법이 가장 정확한 진단 방법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뭐 여기가 아픕니다 하고 비너스
보조개를 가르치고 이런 것들은 참고 사항이고 이제 환자의 그 진단을 정확하게 하려면 천장관절에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방사성 증폭기를 이용해서 천장관절을 찾아서 네. 그 자리에 이제 약물을 넣어가지고 그럼 약물을 주입하면 환자가 증상이 싹 사라지겠죠. 네. 그러면 이제 진단이 되고요. 어떤 분은 이 약물 주입하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끝나버리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들이 진단을 하다 보면 이게 진단하느라고 천장관절을 만지다가 자기 자리로 도로 넣어서 그래서 치료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근데 이제 조금 증세가 심해서 늦게 오시는 분들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어떤 경우에 주로 수술을 권하십니까? 어깨의 경우에 이제 점액낭염이 생기면 사진 한번 보시죠. 보시면 왼쪽 그림에 보시면 왼쪽 그림에 있는 게 초음파로 보면 이제 극상근이 찢어져 있는 겁니다. 하살표로 가르쳐 있는 검은 부분이 찢어진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찢어진 부분으로 인해서 오른쪽 그림처럼 견봉화 점액낭에 염증이 생겨 있는 물이 차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주사만으로는 증상이 잘 가라앉지 않고요. 그래서 극상근의 파열을 이제 수술을 해서 정상으로 바꿔줘야지만 이 점액낭염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래서 어깨의 통증이 치료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각종 이제 골반 질환의 경우에도 대둔근화 점액낭의 경우는 수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이제 이런 경우는 자세를 바꿔주고 초음파로 보고 치료를 해주면 대부분 잘 듣는 거로 되어 있고요. 천장관절의 그 만성화가 되면 관절 손상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류마티스나 강직성 척추염 등이 있어서 관절이 많이 손상되면 이 천장관절을 고정해주는 수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고관절이 충돌 증후군은 결국 최종적인 치료 방법은 수술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제 경미할 때는 이제 활동을 좀 줄이시고 앞서 말했던 움직일 때 보폭도 좀 늘려주시고 하는 방법으로 되는데 이 20, 30대의 젊은 층들은 이렇게 가르쳐주면 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 병이 진행이 돼서 수술까지 가니까 병원에 오시면 의사가 이렇게 어떤 충고를 해줄 때 좀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와, 그래서 많이 외로우시군요. 아니, 방송에서 이만큼까지 하실 정도 얼마나 그런 경우를 많이 얻으셨어요. 자, 그러면 끝으로 제가 하실 수 있는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아까 그 마지막에 제가 의심할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네. 예, 오늘 이제 제가 계속 강조했던 자세 네. 그리고 이 통증은 우리 몸에 이상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제 어딘가 아프다고 하면 뭔가 고장이 났다는 신호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 통증이 결국 이제 질환이라는 그런 이제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픈 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좀 방치하는 게 아니고 아픈 걸 먼저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픈 거 치료하고 통증을 없앤 다음에 자세를 바꿔준다든지 기능을 개선시킨다든지 하는 치료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프다고 해서 나는 남보다 잘 참는다는 이야기를 어른들 오시면 참 그걸 자랑스럽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죠. 이제 아픈 걸 참는 거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프면 빨리 이제 가까운 병원을 오셔서 전문의들에게 상담하시고 그리고 전문의들이 이제 그런 어떤 집에서 일상생활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가르쳐 드리거든요. 집에서 뭘 조심하십시오 이런 가르쳐 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 주시는. 그래서 요즘 이제 MTB 자전거들을 많이 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에 가셔서 이제 엉덩방아를 자꾸 찍고 MTB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엉덩이를 자꾸 때리니까 천장관절 질환들이 자꾸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보면 천장관절염 그 환자들이 모여서 만들어 놓은 카페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정보들이 정확한 것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자기들 스스로 공부한 것들이 많아서 전문의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방송 보시면서 아, 그래. 내 증상이 바로 저랬어. 내가 저게 속하나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 말씀은 오늘 저희 방송을 통해서 공감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질병이 생기면 그 질병이 왜 생기는지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내야 그 질병의 원인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새롭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아마 그런 여러분의 사고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에 김기업 통증 클리닉의 김기업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매주 화요일에 마련되는 KNN 무료 건강교실 안내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떠나기 전에 퀴즈는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주십시오.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좌골점액 낭염, 천장관절염, 고관절 충돌 증후군 방송 중에 이거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세 가지 질환과 증상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질환은 무엇일까요?
박사님. 네. 1번 오십견, 네. 네. 2번 무릎 관절염, 네. 3번 디스크. 네, 그렇군요. 네. 자, 뭐 힌트 따로 있진 않죠? 너무 쉬웠어. 너무 쉬워. 네. 이런 걸 드리는 건 예의가 아닌 거죠. 네. 정답하시는 분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정답을 남겨주시면 여러분께 몇 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주제 볼까요? 다음 주는 많은 분들 요즘 이거 걱정 많이 하시고요. 또 관심 많이 갖고 계신 그런 분야입니다. 바로 대장암, 대장의 건강을 좀 챙겨줘야 될 텐데 다음 주는 박사님 전문입니다.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